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9월에 아재돌롬 찍으러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나는 부자인가? 부자, 뭐 돈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이번 주 초에 네, 그 재고차 재난지원금이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신청이 시작됐죠? 네네. 근데 저는 못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슬픈 돌고래님은 저희 집 와보셨잖아요. 네네. 와보신 느낌이 저희 집이 상위 12%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죠. 네. 네. 제가 사는 동네 자체도 네. 그 서울에서 치면 가장 거의 마지노선 같은 동네 노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12%인가? 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집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을 얘기를 드리면 저랑 와이프만 있고 이게 아들 딸은 없어요. 아직 자녀는 아직 없고 현재 저는 이제 반전세를 살고 있고 둘이 이제 와이프랑 저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월요일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기분이 좀 맞췄더라고요.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저랑 와이프랑 같이 벌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 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계획되어 있는 버는 돈에서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근데 약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위 12%면 이게 말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가지고 아니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띄워놓으신 기사의 제목도 네. 내가 상위 12%. 그래서 형평성 논란. 이렇게 모두 다 주지 않으면 분명히 선을 보여야 되는데 그 선이 형평성이 있는가? 이렇게 네. 정말로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질 정도의 선인가에 대한 논란은 늘 있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직접 당사자가 돼보신 기대치 않게 네. 상위 12%로 분류돼 보신 네. 이 학사님이 네. 한번 경험을 토대로 어떤 기준이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그 1인 가족이 있으면 1인 가족 그리고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인 가입자 네, 건강보험. 네네 건강보험이 그렇게 이렇게 표가 있어요. 네. 그 표를 지금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이제 그건 이렇게 자세하게 금액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인 가족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직장인 가입자 가족 그리고 혼합이 있어요. 그리고 3인 가족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보험료 합산한 금액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이고 와이프는 그 직장인 가입자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자기가 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직장에서 반을 내주고 본인이 반을 냅니다. 그러니까 반 낸 부분만 그 합친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돈 전체를 다 계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못 받는 거는 제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 이제 혼합 기준으로 따지면 26만 원이 언더면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는 건데 네. 거기를 넘긴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좀 미안한 부분 좀 있어요. 와이프 혼자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때문에 이제 상위 12%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얻게 된 거고. 그러면 네. 직장하고 지역가입자 혼합이 26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다면 직장인이면 그러니까 직장인 가입자가 둘이 있으면 아마 25만 원인가 25만 원일 겁니다. 둘이 합쳐서. 그러면은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10,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직장인 가입자면 10만 원만 책정이 되는 거죠. 네.
뭐 보험 체계를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지만 반은 그 회사에서 내주고 반은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0% 다 부담을 하면서 그 안에는 일정 부분의 재산이나 뭐 자동차 이 뭐 집이나 차 같은 부분도 다 점수가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 다 책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 가입자보다는 좀 더 많이 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면은 지금 얘기를 듣기에도 네. 그 두 가지 혼합인 네. 경우에는 그 둘 중에 한 명 지역 가입자는 100%를 네. 다 계산에 들어가는 거고 내고 있기 때문에 50%만 내고 있고 그 내고 있는 50%만 가지고 그 합계의 기준을 비교한다라는 게 언뜻 너무 지역 가입자한테 불리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전부터 지역 가입자에 대한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직장인은 퇴직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뭐 일찍 뭐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든 일단은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건강보험료 부분을 상당히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자기가 냈던 것보다 못해도 뭐 2배나 3배 이상은 더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안 내면 엄청 연락 오거든요. 끝까지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좀 이제 강제성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독촉이 강하다. 아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한 몇 달 밀렸는데 엄청 연락 오더라고요. 애초에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88%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집 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집은 100% 88% 안에 들어갑니다. 뭐 제가 여기 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도 없고요. 같은 경우에 차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상위라는 말 자체도 좀 웃긴데 평가로서 나누는 것도 만약에 뭐 소득 수준으로 따지면 제가 12%에 들까요?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인지 이게 진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좀 허탈한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세금을 밀려본 적도 없고 올해는 그 세금도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뭐랄까 한 80 얼마를 더 냈거든요. 다시 토해내고 그렇게 굳이 내가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나는 진짜 12%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네. 부의 기준으로 네. 부의 척도로 상위 12%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준으로 상위 12%를 뺀 하위 88%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감론박박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준 아까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혼합일 경우에 그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의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나는 내가 내 소득에서 원래는 이제 건강보험료 자체가 내가 소득 얻은 거에서 내가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를 기여를 해야 돼. 돈을 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기준에서 내가 그러면은 남들보다 12% 이상 상위 12%를 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생각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 이번에 많이 느꼈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싸워가지고 적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느꼈고. 아무래도 조세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네.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죠, 사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 이게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순응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인 가입자는 절반은 회사 측에서 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려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을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내는 것까지 합산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커트라인을 만드는 게 지역 가입자하고 형평성 입장에서는 더 맞다라고 느껴지네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이제 하도 말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저같이 지역 가입자와 그 직장인 가입자가 합쳐진 경우에 대부분 못 받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 자식이 없고 자녀가 없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가입자가 버는 금액과 직장인이 버는 금액은 다르다. 소득은. 그게 왜 다른다? 그러니까 직장인 가입자가 800만 원 버는 거랑 지역 가입자가 그러니까 직장인이 한 250만 원 버는 거랑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800만 원 버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을 붙였죠 이번에. 일단은 네. 지금 이 문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전부를 주지 않고 어느 선 정도까지만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네. 그 선을 긋는 데 있어서의 불만, 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고 시간을 들이면 조금 더 불만을 줄일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네. 전체를 줄 거냐, 얼마를 줄 거냐, 몇 퍼센트를 줄 거냐 마저도 그냥 정치적인 논쟁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지원금을 5차까지 준다라는 것도 지금 백신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지 않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지원금 사실 빚이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건데 미리 땡겨서 주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렇게 내 피부에 와닿는 부분, 내가 됐다 안 됐다, 내가 12%도 아니다 로 인해서 논의가 그쪽으로 함몰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자체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는 게 맞냐 틀리냐 그거는 그것도 생각을 네. 해봐야 되고 그러면 어떤 배경이길래 자꾸 주냐 마냐가 논란이 되느냐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치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던 몇 프로까지 줄 거냐 정부 여당하고 네. 행정부하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하면서 선을 정하는 것도 저게 맞느냐 그리고 모두 다 줄 수 없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면 누굴 주고 누굴 안 줄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여유가 있고 코로나의 타격이 적은 부분은 빼고 지금 여유가 없고 코로나의 타격이 큰 부분을 골라내야 되는데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맞느냐 단순히 내가 되느냐 아니냐 이전에 네. 그렇죠. 이런 국민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사실 타격이 없었던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공공부문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타격이 엄청났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선을 정하는 게 맞느냐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 층별로 조금 시기에 맞게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돈을 준다고 하면 좀 좋으니까 가장 안 좋은 거는 이렇게 국민재난지원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땡겨가지고 국민들한테 푸는 그것도 미래의 국민들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되는 이런 정책들을 저기에 선거활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로 모두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선을 찾아가지고 나눠준다라고 한들 제가 지금 문제에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세금을 땡겨다가 자기 돈인 양 선거 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이런 행태가 맞느냐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게 11조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 전에도 계속 해왔죠. 이게 네. 오차니까 적어도 4번 있었고 다른 이름으로 뭐 소상공인 어쩌고 해서 네. 많았죠. 이게 전에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음. 백신을 사든 지금 이제 코로나 그 치료제 미리 이제 선구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큰 돈을 들여서 선구매를 미리 해놓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데다 돈을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이런 어떤 좀 빚을 땡겨서 뭐 저도 갔겠지만 저 다음 세대 애들이 자기네들은 뭐 보지도 못해 혜택도 못 봤던 것들을 자기들이 갚아야 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면 빚내서 하지를 말고 이거를 굳이 그리고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료는 좀 체계를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네. 사람들이 진짜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게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최선의 어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재정이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인구 동태가 워낙 충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도 같이 함께 손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 5차에 관련돼서 일단은 일반 소시민으로서 받느냐 못 받느냐가 피부에 와닿는 이슈죠. 아니 뭐 안 봐도 상관없어요, 네. 사실은. 근데 내가 진짜 상위 12%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 일단 받고 안 받고의 그런 기분에서 더 네. 연장돼서 이게 맞는 기준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보다도 더 핵심은 지금 이렇게 국민지원금 세금을 줘야 되는 건가? 으로 선심을 쓰면서 네. 정말로 빨리 경제를 경제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등한시하거나 성공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근원적인 물음까지 들어가 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